안녕하세요. 우선은 지금 현재 고1 담당하고 있는 팀장 김혁재 강사라고 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기말고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같은 것들이랑 강사 라인업 같은 것들 그리고 현재 지금 주요하게 봐야 하는 경향 같은 것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국풍 2000이 제일 지금 국어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국어가 가장 큰 지금 인원들을 보유하고 있고 국어에 가장 힘을 쏟고 있는 학원인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고1과 중3 어민들이 보통 계시다고 들었긴 했는데 바뀐 기조 양상이 전에 22학년도 개정이 나오면서 그 개정에 따라서 이제 문법이 좀 강화된 점 그리고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5등급제가 좀 시작된 점 같은 것들이 주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보시면 자 우선은 앞서서 현재 고3들이 진행하고 있는 어떤 현재 기조인데요. 기존에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문학과 독서라고 하는 쪽에서 각각 수능 기준입니다. 그래서 17문제씩 나오고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다소 좀 쉬운 어떤 그러한 내용과 그다음에 문법이라고 하는 언어와 매체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끔 하는 선택형이 현재 고3까지 진행되고 있는 올해 수능까지의 어떤 양상이에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고3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재수생들이 엄청 몰릴 거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내년부터 현재 공군년생 친구들이 볼 시험이 바로 이쪽이거든요. 즉 이쪽에서 이제 바뀌는 양상인데 문학이라고 하는 쪽에서 17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게 약간 줄어서 15문제로 바뀝니다. 나름대로 좀 줄었으니까 난도가 조금 내려갔다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독서라고 하는 쪽과 그다음에 화법과 작문이 원래 있었던 이쪽에서 작문과 같이 엮어가지고 새로운 신유형이 나온 것들이 신유형으로 15문제가 이렇게 나오고요. 독서라고 하는 게 비문학인데 이 비문학에다가 작문이라고 하는 글쓰기를 엮어서 약간 조금 더 약간 새롭게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등장하겠고 주요한 포인트는 문법을 그동안은 피해갈 수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필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하기라고 하는 화법과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엮여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시험을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식의 상황으로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법까지 들어가는 것들이 일단 필수 양상이 될 거고 현재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는 쭉 아이들한테 문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도 이번 내신을 보니까 작년부터 문법에 대한 것들 매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음 2학기 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문법이라고 하는 파트를 항상 넣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게끔 하는 식으로 시험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법이 굉장히 비중이 올라갔다는 걸 수 있는 거고 이쪽 공부를 소홀히 하는 순간 고득점을 맞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쪽에서 지금 중학교 때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부터 전체적인 중학교들의 양상이 A등급이라고 하는 등급을 보통은 학교의 인원 중에서 한 40% 정도가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즉 전체 인원이 한 100명이라고 했을 때 40명 정도는 A가 나오게끔 정도의 난이도로 보통 시험을 출제를 하거든요. 근데 수능은 아직까지 9등급제예요. 이런 9등급제라고 하는 쪽에서 봤을 때 보통 9등급제에서 1, 2등급이라고 하는 정도의 2등급까지는 10%까지입니다. 이 말은 아이들이 중학교 때 내가 온전하게 올 A를 봐왔던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3월 모의고사를 보고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또는 내신을 봤을 때 저 10% 안에 들어가기 굉장히 부담스러워 어려워한다는 게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내가 국어를 나름대로 탄탄하게 좀 해왔다고 느꼈는데 막상 고등학교 때 올라오니까 중학교 때와의 공부가 연계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서 고1 때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그래서 이 근처에서 은사에서는 고1에서 첫 시험을 치른 다음에 자퇴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그런 식의 이유가 바로 이 중학교와 연계가 안 되는 즉 이러한 수치가 그동안 A를 맞게끔 했던 수치가 고등학교 때 자신의 어떤 생각했던 실력과 많이 괴리감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3월 모의고사는 이미 치렀고 그때는 중학교 때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 달에 이 4일날 즉 선거 다음 달에 바로 6월 모의고사를 보게끔 되어 있는데 이때부터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개념들을 토대로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좀 더 3월 모의고사보다는 중요도가 높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비로서 저희가 지금 쭉 해오고 있는 것은 물론 앞서 이제 7월달 초쯤에 볼 기말고사도 중요하겠지만 이 6월 모의고사를 잘 치게끔 하기 위해서 쉬는 날 그 이틀 동안 아침에 불러가지고 저희는 실무를 좀 치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외부생들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혹시 등록을 안 하셔도요. 여기에 대한 것들을 예약을 해주고 가신다면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다 같이 좀 테스트를 보고 가게끔 하는 분위기에서 내 실력 점검 같은 것들을 좀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경험들을 좀 많이 쌓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아침 일찍 와가지고 시험 보는 걸 좀 기피하고 싫어합니다. 당연하겠죠. 쉬는 날인데 좀 그날은 좀 쉬고 싶은데 같은 느낌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꾸준하게 본인들이 하게끔 해주시면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자신들이 국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쌓이기 때문에 저희 어쨌든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 달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보게끔 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국풍을 다니지 않게끔 되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외고생인 상황이라도 계속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조금 내신도 중요하지만 정규에 대한 중요성이 좀 쌓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즉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정규 같은 경우에 총 4시간 수업이에요. 그 4시간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국어 수업과 모의고사 수업이 나뉘는데 그중에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들은 고등학교 현재 1학년 기준으로는 고2거를 배우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재 중학교 3학년 친구들도 모의고사를 풀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즉 1년 선행으로 지금 2학년 것들이 나왔던 기출들을 풀고 있고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나왔던 기출들을 풀면서 매주 자기가 45문제, 80문제 풀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고치고 수업을 듣고 이후에 추가적인 클리닉에 와서 틀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어떤 식의 유형이 나오는지 같은 것들을 매주마다 쌓아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딘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같은 접근법들을 매번 수업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찬찬히 꾸준하게 계속하면서 올려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수업과 플러스 추가적으로 저희는 무조건 평일에 클리닉을 오게끔 하는 게 의무인데요. 이 클리닉에 와서 아이들이 추가적으로 또 어려운 식의 교재들을 풀어보면서 또 거기서 더 어려운 개념어나 문법이나 독서 같은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영역들을 더욱더 추가적인 공부까지 평일 클리닉 때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규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SL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즉 저희는 기본적으로 강사들도 있지만 여기서 교재팀이나 편집팀 이런 팀에서 이러한 식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어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만드신 게 바로 SLS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아이디를 받고요.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서 SLS라고 하는 어플을 깝니다. 매주마다 숙제를 모의고사를 풀고 난 다음에 그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답안을 입력해요. 입력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번 주에 푼 것들이 뭐가 맞았고 뭐가 틀렸고 그다음에 그것이 정답들이 어땠고 현재 성취가 어떻고 같은 것들 그래서 평균에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약점이구나 같은 것들을 아이들도 확인할 수 있고 어머님들도 SS를 깔아가지고 그쪽에서 우리 아이가 이번 주에 몇 점이었는지 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하면서 거기다가 AI PLT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틀렸던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연계되는 어떤 신유형 문제들도 같이 풀어보는 식으로 추가적인 문제풀이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같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이것도 강조드릴게요. 이렇게 존재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입니다. 저희가 다음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내신 개강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는 고1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지금 문법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문법 요소가 다 들어갈 테니 지금 1주차, 2주차에 이어서 어쨌든 육모를 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2시간은 내신 수업, 2시간은 모의고사 수업 이번 주에 진행할 예정이고 그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내신 수업만 쭉 들어갈 텐데 이때는 문법에 대한 것들 2주 동안 다 끝내고 난다. 그 다음에 이후에 들어갈 문학이 무조건 들어갈 테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과 플러스로 외부 지문들이 이 근처 학교에서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상명고나 청원여고 현재 이런 몇 학교는 교과서에만 충실한 학교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보통 외부 지문이 들어가고 6월 모의고사를 봤다면 보통 6월 모의고사에 있던 문학과 독서 지문들이 무조건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까지 같이 다 대비를 해주기 때문에 전 범위를 다 대비한다라고 봐서 이렇게 시험표가 싹 다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쨌든 강사 라인업들을 좀 보여드리면요. 일단 저희 지금 고1 팀장님이세요. 저는 현재 고등 총괄을 하고 있고 고1 팀장님이신데 지금 주로 여고들을 위주로 다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성여고, 영신여고, 대신여고 위주로 지금 했고 이번에 영신여고가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해서 평소에도 늘상 어렵지만 했는데 아이들을 지금 1등급 친구들이 좀 많기도 했고 다른 학교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성적이 좋아서 굉장히 꼭 딱 보셔도 꼼꼼하게 지금 대비를 하고 개별적인 교재들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대비를 다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본 수업 때도 알차게 수업을 구성하시지만 주요 강점은 클리닉이세요. 평일에 클리닉을 불러가지고 아이들을 하루 한 번에 안 되면 2번, 3번 계속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불러가지고 결손이 없게끔 즉 아이들이 모르는 게 없게끔 만들어서 좀 가게끔 하시는 그런 어떤 꼼꼼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알아보시기 힘드실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연고랑 불안고, 서울외고, 거다가 청원여고까지 이렇게 총 4학교를 메인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주로 아이들한테 OX 같은 것들 기존의 것들을 만들어서 본 수업을 하고 그거에 관련된 테스트들을 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점수에 못 미친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클리닉에 불러가지고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좀 진도가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외고라고 하는 학교가 이번에 모의고사 4세트가 총 5개죠. 5개 세트가 그냥 랜덤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 시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중간고사 때는 조금 아이들한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같은 정리본을 주는데 아이들이 역시 정리본을 주면은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만 하고 안 하는 친구들은 그것들 다 볼 여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밤 12시, 11시 반쯤에 이제 아이들에게 줌을 불러가지고 개별적인 진도를 다 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도 다른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진도는 다 나가요. 외부 지문으로 뭐가 나온다더라, 그게 방대하더라, 그 중에서 뭐가 나올지 정확히 찍지 않았고 그냥 대충 뭉뚱그려 말했다라고 할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대비가 다 들어간다라고 한정이 타 학원과 좀 차이점이 있는 어떤 저희 어떤 꼼꼼한 보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성적이 이번에 잘 나왔고 청원여고나 지금 서울외고나 재연고나 지금 모든 학교들이 다 1등급 친구들이 다 기본적으로 포진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기말까지 종합으로 보는 거긴 하겠지만 아마 2학기 겨울방학 되면 저희는 학원으로 아이들 더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성적이 더 좋았어가지고 보통은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학원 이동이 좀 크진 않거든요. 그런데 기말고사 끝나고서는 보통 많이 큰데 저희가 그래서 항상 고1 친구들이 여름방학 때쯤에 주로 부품으로 많이 몰리는 그런 양상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리 조금 움직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네, 우혁쌤이신데 선생님께서 서라벌고와 청원고, 그리고 상명고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고요. 수업 때도 꼼꼼하게 수업하시기로 유명하지만 가장 강점은 자료입니다. 자료가 정말로 일부러 청원고를 이번에 배정을 해드린 이유가 청원고는 고2, 고3 때까지 진도가 시험 범위가 괴랄합니다. 한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고사 5세트 여기는 항상 기본이에요. 근데 그 모의고사도 45문제 중에서 보통 다른 학교들은 문학과 독서 요 정도에서만 한두 개 나오는데 이 학교는 전체 1번부터 45번까지 다 나와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진도를 주고 있는 그런 학교들에서 하나하나 대비를 싹 다 하고 그거에 대한 꼼꼼한 자료 같은 것들을 다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선생님이라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신뢰도가 높은 선생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 학년 담당은 원래 아니세요. 근데 여기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쪽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시고 이쪽은 지금 고3 쪽에서 원래 그 수능반, 즉 정시반 쪽을 하시던 선생님이신데 두 분 다 기본적으로 고3까지 하시다가 현재 지금 지원을 하러 오고요. 월계고 같은 경우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여기 학교가 한 100 몇 명밖에 안 되는 학교인데 이 중에 한 30명이 저희 학교로 와 있습니다. 그만큼 월계고 쪽에서 모든 내신 경향을 다 파악하시는 선생님이라서 이 선생님이 지금 또한 고1을 월계고까지 맡아주셨고 여기 계신 선생님께서는 자료든 수업 스킬이든 모든 것들 다 베테랑이신 선생님이신데 심지어 수업까지 굉장히 엄청 에너지 넘치게 하셔가지고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원고와 노원고 같은 학교들을 현재 담당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타학년이시지만 지금 외부 지원을 나오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강사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빠르게 해드렸는데 일단은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중3 어린이들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우리 아이가 현재 몇 등급이 나오는지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냥 내신만 잘 보면 되지 맞긴 하거든요. 요즘은 기조가 조금 특목고 쪽을 위주로 많이 지향하고 있고 아무래도 근처에 있는 산업고나 아니면 서울외고 같은 쪽이나 아니면 뭐 대일까지 그런 어떤 특성화고 쪽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내신 잘 따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아이가 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아이가 처음 지금 베이스가 얼마큼 완성되어 있는가 같은 것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어본 다음에 또는 아까 말씀드린 신호 같은 걸 본 다음에 우리 아이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2등급까지가 나오는지 같은 것들을 점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현재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금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때 성적이 혹시나 좋았어도 6월 모의고사는 조금 다를 수 있겠고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않았다면 6월 모의고사 성적도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6월, 9월, 다음에 한 11월, 10월이나 11월까지 한 번 더 볼 텐데 이 고등학교 1학년 요 올해 안으로 아이들 성적이 못해도 최소한 3등급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매주 모의고사 푸는 습관들이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내신이 제일 중요하다. 내신이 이번 수능에서 수시든 정시든 내신이 반영된다. 맞아요. 맞는데 모의고사에서 기본 베이스가 나와주지 않으면 학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상위 10개 대학 같은 학교에 기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에서 베이스는 보통 고2 때쯤에 시작하려면 마음도 급해지고 잘 안 오르거든요. 국어가 잘 안 올라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고1 때쯤이 거의 마지노선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쯤부터 내신 때는 불가능하겠지만 여름방학 때와 겨울방학 때 중간중간 시간이 날 때쯤에 매주 모의고사를 풀고 스스로 점검하고 학습하는 시간들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풍이든 다른 학원이든 간에 어떤 학원을 고르실 수 있는데 그 고르는 기준은요, 이런 모의고사 같은 것들에 대한 대비까지 꼼꼼하게 되고 있는가 같은 것들을 좀 점검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내신만 하는 학원들은 아이들이 고3 때쯤 되면은 학원에서 내팽겨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좀 잔인하지만 아이들에게 보통 1, 2등급이 나오는 아이들만 데리고서 쭉 수능까지 끌고 가지 그 밑에 있는 4, 5등급 나오는 친구들에게는 보통 관심이 좀 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보통 재수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하니까 우리 아이가 현재 중3이든 고1이든 간에 어떻게 등급이 나오고 있는지 또 이번 6월 모국 어떻게 나오는지 같은 것들을 가장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것들을 매주마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내신은 1등급 맞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할 거고요. 네, 이상을 마치겠고요. 네, 어쨌든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